겁니다. 친문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단체가 있는데 파란장미 시민행동, 뭐 흔히 파란장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에서 자기 지지자들한테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찬성하라 이런 서명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소권과 검찰권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한다. 그건 뭐 민주당에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지금 서명한 사람들이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에도 뭐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이수진, 장경태 등 이른바 조국 키즈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서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숫자가 다수는 아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찰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제일 잘한다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찰 수사의 전문성은 검찰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범죄, 특히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만면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하면서도 민주당과 이른바 친문 극렬 지지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적인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바로 추미애 장관이 작년 초에 서울 남부지검에 있었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수사단을 없앤 겁니다. 이 합동수사단을 없앤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라는 것은요, 2013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때 왜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가 됐냐면 2013년 5월인데 증권하고 주식 뭐 이런 관련한 범죄들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됩니다. 검사들 잘 아시지만 대학에서 법대 나와서 또는 요즘엔 뭐 로스쿨 나와서 사법시험 공부하다가 그것도 뭐 절간에 들어가고 뭐 도서관에 가서 파묻혀서 그 옛날 책 가지고 싸워서 그거 공부하다가 그리고 나와서 연수원에 가서 실무 좀 이렇게 훈련을 하고 케이스 스터디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판사가 됩니다. 그때까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증권범죄 같은 것은 정말 나날이 증권 투자를 하더라도 그 범죄의 기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실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뭐 작전준이 뭐 이런 데에 넘어가서 돈을 잃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공부만 했던 검사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증권범죄에 관해서. 그래서 야, 이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자. 이런 차원에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왜 합동수사단이냐? 그 합동수사단에는 검사만 있는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이나 예금보험공사나 또 때로는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파견을 받아서 이 전문성을 검사들이 차용을 해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범죄가 벌어지면 자, 금융감독원이나 뭐 이런 데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이거 딱 보고서 아, 이거는 요렇게 범죄를 한 겁니다 라고 해서 조언을 하면 검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사를 벌이고 또 실제 조사를 할 때도 그 사람들을 배석시켜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 소위 전문 사기꾼들, 이 사람들을 척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필요성 때문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사실은 설치가 됐던 것이고, 2013년에 설치됐으니까 지금 7년, 이제 8년째 접어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기소한 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일 범죄로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기소해서 처벌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증권범죄 합수단인데, 이거를 작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수단이 없어도 관련 수사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작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 증권범죄 합수단을 다시 설치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수단이 없어도 남부지검에 금융조사 1, 2부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합수단이 외부와 유착돼서 각종 비리에 휘말려왔다. 부패의 온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합수단 폐지가 옳았느냐? 그 다음에 이런 주장, 작년 10월에 나와서 했던 합수단이 없어져도 금융범죄 1, 2부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과연 옳았느냐? 이런 부분은 작년 말 이제 올해로 해가 바뀌니까 그러면 작년에 금융범죄가 어떤 식의 처리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금융범죄 합수단이 없어진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단계가 된다. 그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검찰이 이제 금융위원회 뭐 이런 데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건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부분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건데 주가 조작만 있는 건 아니죠.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는데 여기에 그 사건 접수 처리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2016년에 보면 총 81건 이 중에서 77건을 처리하고요 55건은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4건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보면 이때는 81건을 접수해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기소 또는 불기소한 것도 있죠. 그리고 2018년은 76건을 접수해서 63건을 처리했고요. 2019년에는 56건을 접수해서 3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땠느냐? 58건을 접수했는데 이 중에 처리한 건 8건밖에 안 되고 기소한 거는 3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리한 사건 중에 기소 비율은 38%. 2016년과 16년부터 19년까지 대략 처리한 건수가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7.5% 반토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증권범죄 합수단이 없어진 이후에 증권범죄에 관한 처리율 서울 남부지검에서 처리한 게 반토막이 났다. 그럼 반은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는 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야 뭐 뻔한 것이죠. 뭐 그 주가 조작 등 증권범죄에 관련된 범죄자들이 길을 펴고 사는 세상이 된 겁니다. 합수단이 없어지고 금융범죄 조사 1, 2부 이것만 남으니까 물론 금융범죄조사부도 어느 정도는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처리율이 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 물론 기소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또는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그 와중에 몇 %를 처리했냐는 거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겠다. 완벽한 기준은 아니라도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연간 이 처리 건수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금융범죄 합수단이 폐지된 이후에 처리율이 반토막으로 주저앉았다는 얘기는 주가 조작이나 금융범죄에 관련된 범죄자들, 범죄 혐의자들 이 사람들이 작년 한 해 거의 살판난 세상이 됐다. 누구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조치 때문에 라고 얘기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또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사이버 불법 금융행위 이런 제보 건수가 있습니다. 이 제보 건수에 대한 통계도 있는데 2018년에는 119, 2019년에는 139, 그런데 작년에 495건으로 늘었습니다. 폭증했습니다. 폭증. 물론 제보한 것 중에는 잘못된 제보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작년 한 해 폭증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거는 바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금융범죄 합수단 같은 곳에서 금융범죄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요. 여의도 저승사자 흔히 이렇게 불렸습니다. 저승사자가 한번 떴다 하면 많은 사기꾼들 이 범죄 혐의자들이 잠적하거나 도망가거나 뭐 이랬는데 작년 한 해는 합수단이 없으니까
금융범죄 조사부만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 전문성도 별로 없다고 하니까 이 사기꾼들이 증권범죄를 저지르는 혐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 검찰 수사 이제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랬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제보가 된 것이죠. 그 얘기는 제보가 많다는 얘기는 반증이 뭐냐면 결국은 범죄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보가 많아진 거죠. 여기저기 범죄가 보이는 겁니다. 증권 투자를 하는 사람들 눈에도 범죄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게 보이는데 막상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이 없어서 그거를 못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작년에 그 불법 금융행위 제보 신고 건수가 폭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신라젠 사건이나 남부지검 이 경우에 라임 자산운용 사건 뭐 이런 굵직한 사건이 있고 그거에 대한 기소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공소유지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의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합수단 폐지로 인한 수사 역량의 부족 그 다음에 수사 인력의 부족 이게 첫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작년 한 해뿐만 아니고 이제 올해도 증권범죄 합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를 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피해는 누구한테 갈 것인가? 그거 뭐 뻔한 것이죠. 주가 조작을 한다든가 금융범죄를 한다든가 그러면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는 뭐 기관 투자가 이런 데에는 큰 피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늘 분석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으니까. 이런 전문성이 없는 분석 누굽니까?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개미 투자. 봉급 조금씩 쪼개서 여기저기 뭐 조금씩 주식 투자해서 거기서 뭐 수익을 좀 보고자 했던 개미 투자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 이 사람들이 한번 떠가지고 자 증권범죄를 이렇게 수사하겠다 내지는 이런 겁을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범죄자들이 잠적을 하거나 은밀하게 활동을 할 텐데 지금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금융범죄조사부만 있습니다. 여기는 저승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나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대충 뭐 반 노출 정도로 활동을 해도 저 사람들은 잘 몰라 이런 게 작년 한 해에 입증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피해는 개미 투자자들이 받고 있다. 지금 증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뭐 통칭 1000만 그리고 그거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증시가 3000포인트를 넘고 엄청나게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거품론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돼서 주식 투자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런데 이 증권 범죄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그와 관련한 제보 건수는 작년에 폭증하고 올해도 여전히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를 누가 볼 것인가? 결국은 이런 주식 투자에 범죄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잘 모른 채 주식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누구 때문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수단을 없앴기 때문에 일단 그 여의도에 경계경보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고 그 범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은 그 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할 생각이 전혀 없고 이제 뭐 곧 그만둘 예정이니까 그럼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심지어는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빼앗자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여권이 아마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자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면 통과가 되죠. 응? 여권 전체가 180석이 넘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또 피해자는 수사권을 빼앗으면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할 경우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야당은 막을 역량이 없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끊임없이 여론을 환기시켜가면서 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들고 일어나서
우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미애 장관이 없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